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는 서울의 한 지하철 한 프랑스. 여자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여성은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탓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파리의 한 카페,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테이블 위에 부서집니다. 도시교통 행정학을 공부하는 25살 루이즈는 노트북을 열고 아시아 대중교통 리포트 계획서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죠. 세계 여러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루이즈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급속도로 발전하는 대중교통 체계는 유럽과 다른 특성을 보여 더욱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지하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봐야겠어. 루이즈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인구 밀도가 높고 복잡한 도시 구조를 가진 점이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이 궁금했죠. 특히 베이징과 서울은 비슷한 시기에 현대화를 이룬 도시들이라 비교 연구 가치가 높았습니다. 루이즈, 정말 혼자 가려고? 친구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루이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 소피도 같이 가자. 내가 아시아 음식에 관심 많잖아. 지하철만 볼 것도 아니고 현지 문화도 체험할 수 있을 거야. 사실 루이즈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소피의 눈이 반짝였고 곧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상하이까지,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로 넘어가는 일정이 좋겠다. 루이즈는 지도 앱을 열어 경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2주 동안의 여행, 첫 일주일은 중국, 나머지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죠. 대학원 교수님도 이 계획에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아시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유럽과는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 특히 한국의 서울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은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좋은 연구 자료가 될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루이즈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중국의 웅장한 지하철 시스템에 더 끌렸죠. 인구가 많은 만큼 더 복잡하고 규모가 클 것이라 예상했으니까요. 중국과 한국 둘 다 대단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베이징의 지하철이 더 인상적일 것 같아. 루이즈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고전적 도시들과 달리 단시간에 현대화를 이룬 아시아 도시들의 교통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렜습니다. 특히 중국의 거대한 규모와 빠른 발전 속도에 대한 기대가 컸죠. 여행 준비를 마치고 루이즈와 소피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에서 베이징까지 10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설레는 마음의 지루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루이즈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아마도 논문의 핵심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루이즈와 소피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거대한 규모의 공항 터미널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죠. 와, 정말 엄청나게 크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의 2배는 되는 것 같아. 루이즈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베이징의 활기찬 모습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첫날은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지하철 탐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루이즈는 설렘과 함께 베이징 지하철역에 들어섰어요. 화려한 외관과 웅장한 규모의 역사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이게 뭐지?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고 앞다투어 개찰구로 밀려들었습니다. 루이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피를 바라봤어요. 간신히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더 혼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철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문 앞에 빽빽하게 몰려 있었습니다.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게 일상인가 봐. 소피가 작게 속삭였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리는 사람과 타는 사람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죠. 루이즈와 소피는 간신히 차에 올라탔지만 꽉 찬 차 내에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왔으니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자. 루이즈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나 차 내 환경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지저분했으며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안내방송은 거의 들리지 않았죠. 더구나 영어 안내는 찾아볼 수 없어 외국인으로서 방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2시간 동안 베이징 지하철을 이용하며 루이즈는 노트에 관찰 내용을 빼곡히 적었어요. 넓은 네트워크와 많은 노선은 인상적이었지만 이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대규모 인프라는 갖추었지만 세부적인 서비스와 이용자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여.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역에서 내린 루이즈와 소피는 출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표지판은 있었지만 직관적이지 않았고 역무원에게 물어보려 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 루이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베이징의 여러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봤지만 첫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대한 규모와 빠른 속도는 인상적이었으나 질서와 편의성 면에서는 유럽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다를 거야. 교수님이 특별히 언급하셨으니까. 소피는 루이즈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루이즈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연구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베이징 지하철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았죠. 내일이면 한국이야. 과연 서울 지하철은 어떨까? 루이즈는 기대 반 의심 반으로 다음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 때문에 기대치가 낮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은 시스템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가방을 싸며 루이즈는 서울에서 사용할 교통카드와 지하철 노선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루이즈와 소피는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로비,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다국어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죠. 벌써 느낌이 다른데? 여기는 훨씬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네. 루이즈의 말에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도 직원들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고 영어로 간단한 인사까지 건넸죠. 베이징에서 느꼈던 혼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부터 사야겠다. 서울 시내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루이즈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 물어봤어요. 친절한 안내원이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곧 두 사람은 티머니 카드를 구매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죠. 여기 봐. 모든 안내판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있어. 루이즈는 감탄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깨끗한 바닥과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있게 줄을 서 있는 승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바닥에는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을 구분하는 선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색다르네. 베이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소피의 말에 루이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철도가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차내는 조용했고 좌석은 깨끗했으며 에어컨도 적당했죠. 이건 단순히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 루이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움직였고 각 역에 도착할 때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심지어 열차 내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음 역과 환승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울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어요. 환승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바닥에 그려진 색깔별 안내선을 따라가니 어렵지 않게 승강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내 시스템 정말 직관적이다.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겠어. 루이즈는 연구자의 눈으로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개찰구 앞에서는 티머니 카드를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통과할 수 있었고 요금도 자동으로 계산되었죠. 베이징에서 경험했던 복잡한 티켓 구매 과정과는 큰 차이였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설계된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사람들도 시스템에 익숙해 보이고 승강장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플랫폼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선로 추락 위험이 없었고 대기 중인 사람들은 모두 선을 지켜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문 양쪽에 표시된 대기선 안에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죠. 이런 질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닐 거야. 분명 체계적인 교육과 문화적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루이즈는 노트에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차내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 호텔이 있는 역에 도착해 내리면서 루이즈는 이미 서울 지하철에 반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경험과 비교하자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내일부터는 더 체계적으로 관찰해봐야겠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정말 궁금해. 호텔로 향하는 길, 루이즈의 머릿속은 이미 연구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고 싶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날의 본격적인 탐험을 기대하며 루이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이즈와 소피는 일찍 일어나 서울 지하철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서울 지하철의 특성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강남역, 홍대 입구, 잠실역을 중심으로 돌아보자. 세 곳 모두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 지역이래. 루이즈는 미리 조사해둔 정보를 소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호텔 근처 역에서 지하철을 탄 두 사람은 먼저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승객이 많았지만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봐. 손잡이마다 항균 코팅이 되어 있대. 그리고 저기 구석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좌석도 있어. 루이즈는 지하철 내부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핑크색 좌석이었습니다. 이 좌석 앞에서는 젊은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서고 있었죠. 강남역에 도착해 잠시 역사를 둘러본 후 두 사람은 다시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환승 과정에서 루이즈는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소피, 이것 봐. 모든 환승 정보가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심지어 몇 번 출구로 나가야 어떤 랜드마크가 있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어. 루이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심지어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인터폰까지 세심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라는 철학이 느껴져. 홍대 입구역에서 점심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잠실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중에 루이즈는 서울 지하철 앱을 다운로드받아 경로를 확인했어요. 앱은 영어 서비스를 지원했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앞서 있네. 파리 메트로 앱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정확해.
잠실역은 규모가 더 컸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연결된 이 역은 유동인구가 많았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루이즈는 역내 안전시설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소피, 저기 봐. 모든 승강장에 구급함과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어. 심지어 저기 끝에는 작은 의무실까지 있는 것 같아. 루이즈가 가리킨 방향으로 다가가자 실제로 응급처치실이라고 적힌 공간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역무원실이 있었고 직원들이 모니터를 통해 역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죠. 여기는 정말 안전에 많은 투자를 하는구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승객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어. 루이즈의 말에 소피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잠실역 주변을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 다양한 상점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거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생활 공간이구나. 여기 도시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루이즈는 노트에 관찰 내용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프랑스의 지하철역은 주로 이동수단으로만 인식되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은 쇼핑, 식사,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가능한 복합 공간이었죠.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다시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루이즈는 놀라운 발견을 계속했어요. 특히 와이파이가 모든 역과 열차 안에서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 화장실이 깨끗하게 관리된다는 점, 그리고 모든 시설이 정확히 작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노선을 탐험해봐야겠어. 특히 최근에 개통된 노선들을 살펴보고 싶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루이즈의 머릿속은 이미 내일의 계획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이제 진정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교통행정학도로서 이런 시스템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루이즈와 소피는 오전부터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강남에서 시작해 강북으로 이동하며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했죠. 두 사람은 이미 서울 지하철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게 됐네. 이제 길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 루이즈의 말에 소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삼성역에서 내려 코엑스몰을 구경한 후 다시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 잠실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오늘 너무 많이 걸어 다녔더니 다리가 아프네. 소피의 제안에 루이즈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내 카페에 앉아 휴식을 취했어요. 소피는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루이즈, 나 갑자기 어지러워. 아침부터 뭔가 속이 안 좋았는데. 소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루이즈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쓰러졌어요. 순간 주변이 혼잡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역무원 2명이 달려왔어요. 한 명은 즉시 소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무언가를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의무실로 옮기겠습니다. 역무원이 유창한 영어로 루이즈에게 말했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이 접이식 들것을 가지고 왔고 신속하게 소피를 역내 의무실로 옮겼어요. 의무실은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제 친구가 괜찮을까요? 루이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무실에 있던 응급처치 요원이 소피의 상태를 살피며 대답했어요. 혈압이 많이 낮네요. 탈수 증상과 피로가 겹친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응급의료팀이 곧 도착할 거예요. 놀랍게도 불과 5분 만에 구급대원 2명이 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비상 통로를 통해 신속하게 진입한 것이었죠.
구급대원들은 소피의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한 후 수액을 놓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인 외국인이시죠? 장시간 이동과 음식 변화로 인한 탈수와 저혈당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루이즈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영무원들의 체계적인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역 내에 이런 응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루이즈의 말에 영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7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안전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이죠. 소피는 응급처치 후 의식을 되찾았고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권했고 루이즈는 당연히 동의했어요. 놀라운 점은 영무원이 병원까지의 이동을 모두 조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영어가 가능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연락해뒀습니다. 택시도 역 앞에 대기 중이에요. 이 카드를 택시 기사님께 보여주시면 병원까지 데려다 줄 거예요. 루이즈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친구가 쓰러진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되고 있었죠. 소피가 들것에 실려나가는 동안 루이즈는 영무원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영무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울에 계신 동안 불편함 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루이즈는 오늘 경험한 일을 되새겼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 지하철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은 교통행정학도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야. 도시 생활의 중심축이자 안전망이지. 루이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소피가 치료받는 동안 그녀는 오늘의 경험을 모두 노트에 기록했어요. 이번 사건은 비록 놀라운 일이었지만 연구자로서는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발견한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소피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탈수와 피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였다고 설명했어요. 하룻밤 입원 후 소피는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루이즈. 내 연구 일정에 방해가 됐네. 소피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루이즈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서울 지하철의 응급 의료 시스템까지 연구할 수 있었으니 나에겐 더 좋은 일이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소피는 하루 동안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루이즈는 혼자서 서울 탐험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지하철 이용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아침 일찍 지하철에 올랐어요. 출근 시간대라 승객이 많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질서 속에서 그녀도 자연스럽게 흐름에 섞여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하철 내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하고 싶었어요. 와, 정말 다들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네. 파리 메트로보다 훨씬 조용해. 루이즈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이어폰을 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대화를 하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고 전화 통화도 최대한 짧게 하거나 아예 역사 밖으로 나가서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이런 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점심시간, 루이즈는 명동역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연결된 지하상가는
쇼핑객들로 붐볐어요. 그녀는 문득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뭔가 맛있는 게 있나 봐. 루이즈는 길게 줄을 선 분식점으로 향했어요. 메뉴를 살펴보니 떡볶이라는 음식이 가장 인기 있어 보였습니다. 주문하는 방법을 몰라 난감해하고 있을 때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나요? 떡볶이를 추천해요. 매콤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루이즈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성의 도움으로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할 수 있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다. 중독성 있는 맛이야. 루이즈는 금세 떡볶이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죠. 지하철 안에서 루이즈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서울 지하철이 완전히 편안해졌네. 마치 파리에서 메트로를 타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루이즈는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찜닭이라는 음식을 발견했고 저녁으로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달콤하고 짭짤한 소스에 절인 부드러운 닭고기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을 줄 몰랐어.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루이즈는 편의점에 들러 소피를 위한 간식을 사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양한 한국 과자와 음료를 구경하던 중 그녀는 문득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 인생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어. 호텔로 돌아와 소피에게 간식을 건네며 루이즈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소피도 이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어 내일부터는 다시 함께 탐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소피, 나 이번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생활과 문화가 응축된 공간이야.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곳이지. 루이즈의 말에 소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루이즈는 노트북을 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특히 오늘 발견한 한국 음식 문화와 지하철이 그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지하철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파리로 돌아가 그냥 논문만 쓰고 끝낼 수 있을까? 루이즈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루이즈와 소피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탐험을 떠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울의 거의 모든 주요 지하철 노선을 경험했고, 특히 루이즈는 방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했어요. 오늘은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몇몇 역을 둘러보고, 특히 루이즈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했던 잠실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잠실역에 가서 그때 우리를 도와준 역무원분께 인사드리고 싶어. 루이즈의 말에 소피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호텔 체크아웃을 마친 후 짐을 들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서울 시민처럼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잠실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난번 소피가 쓰러졌던 의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도움을 주었던 역무원이 근무 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루이즈가 말하자 역무원은 두 사람을 기억해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이죠? 친구분 건강은 어떠세요? 소피가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루이즈는 작은 선물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역무원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랐어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돌아가기 아쉬워. 소피의 말에 루이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중요한 결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루이즈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루이즈는 곧바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베이징과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는 교수님과 동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인간 중심적 설계에 대한 분석은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 인상적인 연구 결과야, 루이즈. 특히 서울 지하철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흥미롭네. 교수님의 칭찬에 루이즈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큰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그녀는 한국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과정. 지원 마감은 한 달 후. 루이즈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이라고? 파리나 다른 유럽 도시도 아니고 왜 하필 한국이니? 루이즈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 그곳에서 발견한 교통 시스템의 혁신성,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연구와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딸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이잖니. 너무 먼 곳에서 혼자 지내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루이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제 연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그곳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저는 이미 서울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인지 경험했고요. 부모님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루이즈의 단호한 결심을 본 그들은 마침내 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대학원 교수님과의 면담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교수님은 처음에 놀라워하셨죠. 왜 꼭 한국이어야 하니? 파리에서도 충분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루이즈는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 특히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우수 성과, 그것이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고 싶어요. 유럽의 오래된 시스템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한참 동안 루이즈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내가 서울대 교통공학과 김 교수와 연락해 볼게. 내 옛 동료인데 내 연구에 관심을 가질 거야. 루이즈는 교수님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원서 준비와 함께 그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매일 밤 한국어 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적인 표현부터 배워나갔습니다. 소피는 루이즈의 결정을 가장 먼저 응원해 주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라면 난 내 편이야. 게다가 이제 한국에 지인이 생기는 거니까 나도 자주 놀러 갈 수 있겠네. 2달 후 루이즈는 서울대학교 교통공학 박사과정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연구 계획과 이전 경험이 높이 평가받은 덕분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루이즈는 한국 식당에 가서 떡볶이와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루이즈는 소피와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한국행 비행기 안, 루이즈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달 동안 그녀의 삶은 숨가쁘게 변화해왔어요. 박사과정 입학 준비와 한국어 공부, 그리고 파리 생활 정리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새 출발.
아직도 믿기지 않네. 루이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울대학교 교통공학과에서 보내온 입학 서류와 기숙사 배정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그 후에는 학교 근처 원룸을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륙한 지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루이즈는 창밖으로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루이즈는 몇 달 동안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 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루이즈가 출입국 심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심사관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소로 화답했어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유학생입니다. 부족한 한국어였지만 루이즈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호의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입국 도장을 찍어주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짐을 찾은 루이즈는 공항철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그녀를 반겼어요. 지난번 여행과 달리 이번에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녀가 앞으로 몇 년간 살아가게 될 새로운 터전이었죠. 공항철도에 올라 티머니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는 순간 루이즈는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여행에서 이미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완전히 녹아들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호선을 갈아타는 과정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지하철 환승 구간을 자신 있게 걸어갔어요. 불과 몇 개월 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놀라움과 감동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곳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루이즈는 생각에 잠긴 채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학교 기숙사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을 찾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루이즈 씨 맞으신가요? 루이즈가 고개를 돌리자 한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교수라고 소개했어요. 제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파리 대학의 마르틴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알고 있었죠. 루이즈는 놀라움과 감사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차로 안내했어요. 기숙사에 짐을 풀고 저녁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학과 교수님들과 간단한 환영회를 준비했습니다. 부담 없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루이즈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숙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 교수는 학과 프로그램과 연구 기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친절함에 루이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첫 시작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푼 후 루이즈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 캠퍼스의 전경이 펼쳐졌어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학생들이 캠퍼스를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루이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모임까지 3시간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후 캠퍼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봄의 서울은 아름다웠어요. 벚꽃이 막 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실록이 도시를 푸르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캠퍼스를 거닐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어요. 저녁 시간, 김 교수의 안내로 학과 환영회에 참석한 루이즈는 다른 교수님들과 동료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해 주었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환영회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루이즈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한 정거장이었지만 서울 지하철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어요.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루이즈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달 전 잠실역에서 소피가 쓰러졌을 때 도움을 주었던 그 영무원이 서 있었어요. 그는 루이즈를 한참 바라보다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셨군요. 관광인가요? 루이즈는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유학생으로 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무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요? 와, 대단하네요. 어떤 전공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교통공학이요. 특히 서울 지하철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루이즈가 대답하자 영무원은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네요.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지하철 관련 연구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루이즈는 문득 이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소피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경험이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큰 계기였거든요.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 오르며 루이즈는 창밖으로 영무원 민수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짧은 여정 동안 루이즈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루이즈는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겠지만 벌써 이렇게 따뜻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다니.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루이즈는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소피에게 도착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루이즈는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국 지하철에 반한 그날부터 시작됐지.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루이즈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어서 방학이 시작되면 한국에 한 번 더 놀러 갈 계획인데 혹시 또 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에 오는 젊은이들을 응원해보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